네, 뉴욕 증시 마감 분석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트앤비트, 오늘도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위원님의 안색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최근 며칠 동안에는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포트도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저도 친구들만 만나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너 좀 초췌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쩔 수 없이 투자자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컨디션은 이 수익률에 어느 정도 좌우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큰 관심을 제가 봤을 때 딱 이 말씀 먼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지금 어저께 한국 시장이 뭐 사상 최대폭을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90포인트 언저리로 끝나면서 6,300까지 갔던 것들이 거의 쉽게 20%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의 떨어졌는데요. 그거와 이제 딱 100% 일치하지는 않는 거가 있는 것이 화면 혹시 되시면 MSCI 한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MSCI 코리아에서 심벌이 EWI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많이 떨어졌고 어저께 일부 언론에서도 미국에서 그것도 3배짜리 뭐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 30% 떨어진 건 뉴스가 있는데요. 지난주는 말 대비 오늘 이제 당연히 일정 수준 우주가 좀 반등하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주말 대비 지금까지 몇 %가 떨어지면 정확히요. 8% 정도 떨어졌거든요. 8%. 네. 근데 한국의 코스피 물론 뭐 100% 똑같지 않지만 20%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시장과 한국의 코스피 안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도 먼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좀 위안이 되는 말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핵심적인 헤드라인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히트입니다. 자, 에너지 자립의 힘, 달러의 귀환. 지금 전쟁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전쟁이 났을 때는 역시 다 필요 없고 사실 뭐 생수, 햇반 이런 게 최고다. 이런 논리인 것과 마찬가지인 건데 결국에는 달러 다 필요 없고 달러가 최고다. 이런 로직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어려운 시기에는 이제 뭐 꼭 갖고야 될 것이 뭐 미국 달러 그리고 금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도 좀 최근에 좀 다시 좀 반등하고 있죠. 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또 하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달러의 이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작년에 원화가 약해졌기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가 약해졌지만 전 세계를 갖고 보는 달러 지수가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인덱스라고 하는 것인데 전 세계 6개국 화폐 가치에 대항하는 것인데 그 상대적인 지수가 되겠는데요. 최근 1년 동안 8%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상당히 떨어졌고 달러가 약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주말 있었던 거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소위 이란 사태에 따라서 좀 달러에 대한 수요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나마 조금만 0.1% 정도 하락했지만 달러가 어저께 이틀 동안 한 1.4% 정도 올라가면서요. 지금 98.79포인트가 와 있는데 이것은 1년 내 최고치의 2, 3일 동안의 최고의 반등은 물론이고요. 달러 지수 자체가 좀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유로화라든가 엔화 대비 압도적인 지금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시각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달러에 대비 이런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약하고 어떤 화폐 가치가 약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소위 이머징 마켓에 대한 화폐 가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오늘 좀 안정됐지만 엊그저께 보면 어저께였죠. 오늘 새벽이 아니라 어저께 새벽 12시 10분에 1,500원이 잠시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약간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여전히 1,540원, 50원, 60원 계속 왔다 갔다 1,450원, 6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머징 마켓 화폐 가치가 전체적으로 내려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에 이런 압박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오늘도 소폭이나마 오늘도 10년 물금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아직도
금리의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2번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보면 6월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지금 페드워치 툴 기준으로 보면 9월로 좀 미뤄져 있고요. 12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12월 동률인하 차이는 2~3%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한 번이 거의 굳어져 있고 2번 가능성이 상당히 약화돼 있다라는 것이 좀 확대된 모습인데 딱 이겁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날에 한 번에 파란색으로 움직이면서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있지만 거의 오른쪽과 수치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그만큼 금리 인하의 기대가 좀 상당히 좀 줄어들어 있고 가장 큰 것이 역시 유가의 상승. 유가의 상승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끔찍이 싫어했던 2022년, 2023년을 보시면 되는데 그때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확대됐을 텐데 지금이 다시 또 하나의 화두가 물론 많은 사람이 아직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화두가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왜 상대적 미국이 강해지냐? 이거는 당연하죠.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데 당연히 미국은 어느 정도 자기네가 자립할 수도 있는 나라라고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갖고 있죠. 지금 유럽이 가장 문제됐던 것은 러시아 사태 때 결국은 천연가스를 대부분 러시아에서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지역과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의 화폐 가치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엔화가 다시 약해지고 있는 거. 일본도 뭐 에너지 원유를 좀 생산을 한다고 하지만 아주 극소수만 나오고 다 수입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수요, 에너지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에너지에 대한 수입에 대한 가격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한 나라들의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광산물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호주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호주 이런 나라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화폐 가치가.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나는 것이 에너지의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연준의 그런 행보,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한 차례다 두 차례다 세 차례에 따라서 어떤 각국의 화폐 가치,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화폐 가치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은 대응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달러가 강해진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달러가 강해진다는데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는 것은 쉬운 방법은 있죠. 뭐 여러분은 그냥 요즘은 모바일로 여러분들 쓰시는 거래하는 은행 아니면 거래하는 은행이 마음에 들지 않냐면 요즘은 은행 계좌 만드는 거 그냥 뭐 젊으신 분은 뭐 2, 3분이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다 보니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미국 달러 예금을 바로 지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달러 예금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거의 이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 그냥 저축예금 같은 경우에. 물론 달러도 정기예금 같은 것도 있지만 그 다양한 방법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달러 정기예금 이런 거 제외하고 국내 상장된 ETF로서 약간 비슷하게 할 수 있고 이자도 조금 수익도 챙길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좋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금이라든가요, 미국 달러 이런 것들 회화 표시 채권을 일정 수는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ETF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그 금리가 약간 이런 시기에는 장기 채권 이런 쪽으로 갖고 가는 건 여러분 좋지 않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식으로 보면 MMF 같은 경우가 되겠고 아니면 더 초단계인데요. 여러분들이 ETF, 국내 ETF 상장 중에 운용사가 대부분 이런 걸 갖고 있는데요. 초단기라고 써놓은 것들이 상품들이 있습니다. 초단기. 그리고 미국이란 말 써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또 주의하실 게 H자가 써 있는 게 있습니다. H자는 환해지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은 달러의 지금 약간 강세를 생각하고 하는 건데 이거를 H자를 환해지 상품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H자는 일단 배제하시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 운영은 거의 비슷한 방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거입니다. 미국 초단기라고 이랬습니다. 미국 초단기 가로 열고 3개월 이하 국채라고 있으면 여러분들 검색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한국 투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이스 미국 달러 단기 금리 액티브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상품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삼성인가요? 코덱스에서는 코덱스 미국 달러 SOFR 금리 액티브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이 거의 다 운영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시면 달러 예금 그냥 보통 예금 달러 저축 예금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만 100% 이것들은 100% 가격이 일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있겠고. 다만 난 변동성 싫다 하신 분은 미국 달러 예금 이런 거 해 두시면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말씀 주신 상품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전해져서요. 저희가 수치만 간단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2분기 매출액이 220억 달러가 찍혔습니다. 예상이 됐던 게 193억 달러니까 확실하게 더 좋은 매출을 발표해 준 거고요. 특히나 기대를 모았던 반도체 솔루션의 매출액이 125억 2천만 달러 발표가 됐습니다. 성장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4% 정도의 성장률이니까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EPS 역시도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위원님의 코멘트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시장 안에서 돋보였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비트, 저평가된 변동성 장세의 승자 마이크로소프트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최근에 좀 뼈아픈 급락세를 맞았었잖아요. 근데 MS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참 살다 보기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겪고, 근데 앞으로는 그래도 좀 우리의 그 전형적인 든든한 주식으로 잘 자리매김을 해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다시피 작년 3분기 실적 발표한 이래로 꾸준히 좋지 않았던 흐름입니다.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2024년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압도적인 또 수익을 냈었는데요. 작년 가을 이후 주가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왔던 것이 이제 AI 덕분에 AI 때문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딱 그때 이후부터 고점 이후부터 20%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접어들었고요. 올해 이후만 보더라도 지난 주말까지요. 한 19%가 떨어져서 매그세븐의 전체적인 하락을 주도했고 매그세븐 중에서도 가장 안 좋아하는 흐름을 보였던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근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란 주식이 오늘도 약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난 주말 이후부터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 시장 뭐 진짜 어렵고 뭐 큰일 날 것 같고 뭐 세상 또 망할 것 같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요. 딱 네. 지난 주말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나스닥이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좀 플러스로 막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크게 움직인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또 주도하는 것이 지금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크게 보면 기술주가 지금 반등 내지 하락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AI, 소프트웨어 이런 데는 같이 관심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주르르 흐르고 있고요. 탐리 같은 경우 많은 분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매그세븐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심지어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바닥을 치고 있다. 최대한 바닥을 친 듯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식은 항상 어려울 때도 있고 뭐 무서울 때도 있지만 최악의 무서움이 시장을 지배하는 투자 심리가 있을 때가 바닥이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공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부에서는 파괴자가 아니라 실제로 AI가 이렇게 좋아지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써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수혜자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오늘 엔비디아 젠슨 왕도 오픈 AI에 투자를 하면서 이게 좀 마지막이었다 얘기하는 거죠. IPO 이전에. 그러면서 하지만 제일 먼저 투자한 것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호재인식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IGV라고 대표되는 그 소프트웨어 섹터만 모아놓은 ETF에서 비중이 제일 큰 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압도적인 시장에서 지배력이 가장 큰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다음에 팔란티어거든요. 두 개가 모두 지금 주식시장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이고 팔란티가 포함된 IGV 같은 ETF, 이거 바로 이 ETF가 되겠는데요. 최근 6일이 연속으로 흔히 얘기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네.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양봉, 음봉은 딱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양봉은 시초가 대비 더욱 플러스가 나면 무조건 양봉, 시초가 대비 내리면 음봉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판단하실 때 아무리 주가 떨어지더라도 양봉이 계속 나온다. 뭐 이건 한국 주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양봉이 나온다. 아니면 아무리 높더라도 계속 시초가 대비 약하다 그러면 힘이 약해지는 건데 지금 어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6일 중에 닷새, IGV 같은 경우는 최근 6일 연속으로 좀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안전된 흐름, 이런 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걸 포함해서 테크 주식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나름 반등에 섹터별로 반등해서 가장 큰 폭의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만큼 시장에 좀 시장을 끌고 가는 힘, 시장을 버티는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애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뭐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이럴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전과 달리 요즘은 대부분이 아마 연 결제 내지는 월 결제 쓰시는 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일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 회사에서 직원분들은 개인이 돈은 내지 않지만 회사에서 내주고 있거든요. 1년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시지가 오는 거죠. 너희 회사도 오늘부터 오피스 이런 거 하나도 못 쓰게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일을 못 하니까. 거기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이 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달리 이 구독 경제를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선도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독 경제를 무시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빅테크에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이렇게 눌렸을 때는 뒤돌아서면 늘 기회였던 적이 참 많습니다. 현금을 잘 벌어들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을 기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결과 리뷰를 해보고 갈게요. 매출액이 193억 달러가 찍혔네요. 컨센서스 192억 달러 웃돌았고요. EPS 2.05달러, 비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도 0.1% 정도의 강보합 정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브로드컴도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주식의 대표 주자가 되겠고 역시 주가가 작년 여름까지 해서 엄청나게 올랐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작년 여름 이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한 전체적인 브로드컴의 하락 같이 좀 더 떨어졌던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반도체 설계 뭐 이런 쪽을 같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흐름에서의 주가의 반등에서의 어떤 기대를 가져도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실적 발표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브로드컴 포함한 소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 이런 쪽에 전체적인 기술적 흐름 보셔야 되겠고요. 마침 많이 나온 게 말씀드리면 주가에 크게 내려갔던 소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다 전반적으로 반등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일 없다라는 생각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인공이 될 종목들을 새롭게 받아봐야 되겠죠. 오늘의 넥스트 비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목했습니다. 루멘텀과 코히어런트. 자, 이 두 종목이 바로 이틀 전이었죠.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면서 급등했던 바로 그 종목들이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오늘 젠스랑도 얘기했지만 뭐 IPA 전에 하는 것도 있고요. IPA 이후에도 회사의 이제 파트너십을 위해서 어떤 하는 것들도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것도 코닝이라는 기업도 110년 된 기업도 다시 한번 손을 잡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가 바로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요. 앞서 이제 오픈AI 같은 경우는 IPO 전에 하는 거가 되겠고 이건 지금 이제 현재 다 이거 거래가 잘 되는 회사입니다. 특히 루멘텀과 코히런트, 특히 루멘텀 주가가 엄청 오래 올라가는 기업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식으로 보면 뉴스가 발표됐기 때문에 매도한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겠죠.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약간 쉬는 모습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로젠블랙이라는 증권사에서 오늘 얘기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단기 급등 위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하는 것이 결국은 포토닉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AI의 병목을 바로 여기는데 이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두 기업을 꼭 집어서 투자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바로 이 두 기업이 급등을 했었지만 오히려 급등을 넘어서 장기적인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로젠블렛에서요. 루멘텀의 목표 주가는 900달러까지 제시하고 있고 코히런트는 375달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 15에서 20%라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도 이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판단해서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광자 그리고 광통신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루멘텀과 코히어런트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